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무지하게 밀고 가시네요, 오늘은. 네. 이 삼천당 제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이 들어봤죠. 삼천당 제약 개미 주주들 이제 눈물을 거두어도 될 전망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인공 눈물을 비롯한 저만제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삼천당 제약 그래프에 반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하지만 아래 꼬리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 매도 일변도였던 기관도 지난 11일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더욱이 토로스 투자증권과 케이프 투자증권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각각 강력 매수 그리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로스 투자증권은 63,600원, 케이프 투자증권은 6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해당 리포트를 강력한 추가 매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 손실 구간이라면 시쳇말로 물타기 타이밍이라는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기관 때문에 웃고 울었던 삼천당 제약이었죠.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4월 16일 기관 매수세가 삼천당 제약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또 최근의 하락도 기관의 매도 물량 때문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오른 것도 내린 것도 기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의 강력한 매도세는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10일 사이 집중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관은 모두 43만 3,147주를 팔아치웠습니다. 154억 9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삼천당 제약 주가는 지난 9월 20일 장중 5만 800원이 최근의 고점이었습니다. 반면 지난 10월 30일 장중 2만 9,200원이 최근의 저점, 불과 한 달여 사이 43%가 폭락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이름만 천당이라는 푸념도 나왔습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에겐 그동안 노심초사의 날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노심초사했을 마음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고생을 덜 수 있는 이제 신호가 보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신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고생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래프가 반등 변고점을 찾았다는 거죠. 또 단기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코앞입니다. 일본 그래프상 양봉 캔들 한두 개면 충분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주가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치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그날의 주가가 과연 이 진행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주가 이동평균선은 주가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시세의 전환 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골든 크로스는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지표이죠.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혹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강력한 강세장으로 전환됨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삼천당 제약의 주가를 눌렀던 기관의 최근 매도 물량이 거의 소진됐다는 분석인데요. 기관은 지난 10월 5일부터 12월 26일 51만 4,065주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매수 평균 가격은 38,120원이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1943년 12월 29일 설립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코스닥 시장엔 2000년 10월 4일 상장됐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안과 질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EU GMP, 즉 유럽연합 우수의약품 제조관리를 획득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유존근 팀장은 해외 시장으로의 도약이 전제됐다면서 2016년 그리고 2018년 미국과 유럽에 국내 최초로 안과 질환 치료제 제네릭스 제품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은 무엇보다 일본 그래프의 변곡점이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눈길 끄는 대목입니다. 또한 강력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한 토로스 투자증권과 케이프 투자증권 최근 리포트도 여타 매도 물량에 급제동을 걸어주는 형국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또 연구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죠. 내용이죠? 아무래도 시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취재진이 지난 11일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토로스 투자증권 오병용 연구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오 연구원은 해당 리포트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한 보고서임을 강조했고요. 삼천당 제약의 성장 동력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삼천당 제약이 미국과 유럽 저만제 제네릭 수출,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수출, 이 두 가지를 꼽았고요. 제네릭 수출의 경우 이미 미국과 유럽의 판매사와 17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7개 품목은 향후 CGMP를 획득해 직접 생산할 예정이라는데요. 참고로 이 CGMP는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선진 GMP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 오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의약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극소수인데 삼천당 제약의 저만제 수출에 기대가 모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죠. 또한 오병영 연구원은 삼천당 제약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갖춘 대만의 마이시넥스사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독점 생산 계약을 맺었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던 케이프투자증권도 지난 11일 리포트를 통해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1분기 안에 상업 생산이 가능한 2,000리터 규모로 확대 완료가 예상된다, 힘을 줘서 설명을 했고요. 또한 투자 의견 강력 매수를 제시한 증권사 리포트의 회계상 자료를 재무상태표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계 및 재무지표, 그리고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스카이어 홀딩스 김천년 대표는 삼천당 제약의 변화는 2017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무형 자산의 증가가 눈길을 끈다면서 2018년 공장 증설을 했는데 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의 미래 가치에 주목하면서 기업 실적까지 분석하다 보니 앞으로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증권사뿐만 아니라 또 회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야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는데요. 수차례에 걸쳐서 삼천당 제약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삼천당 제약 전략기획실 유준근 팀장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 그리고 낙폭을 키운 이유가 무엇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하락 이유는 딱 일단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네릭 수출권에 네.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진행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네. 시밀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내 계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말이 오면서 윈도우 드레싱도 있었을 거고, 일부는 계약이 연내에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지연되니까, 단타성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낙폭을 키우는데 상당히 기관이 악역을 했던 게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올라오는 거에도 기여했고, 내려가는 것도 기여했고,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개인이 저희 거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라, 네, 기관이 악역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역할은 있죠, 아무래도. 이어서 재무제표상에 매출이 전년 동기 저조했다. 이유가 뭐냐? 질문했죠. 감소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저희가. 일회용 저만제에 대해서, 기존의 약가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 평균을 줄여라라고 이제 보험약가를 삭제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빠진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제네릭 수출 부분이나 기존에 있던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진출 쪽으로 해서 제네릭 사업에 대한 부분, CGMP 컨설팅을 비롯해서, 그리고 아일리아 쪽으로 개발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개발비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 비용으로 되면서 저희 어쨌든 영업이익이 조금 더 떨어졌죠. 네. 그렇군요. 끝으로 향후 삼천당 제약의 비전과 희망을 어디서 찾으면 좋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희망이라고 하면, 저희가 저만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제약업계에선 오래되기로 장수기업으로는 8번째, 또 상장 기업으로는 또 코스닥에선 10번째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만큼 기업이. 그래서 일단은
국내 저만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1위를 수성하고 있는데 이런 국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대표이사님 새로 신임이 되면서 취임을 하시면서 해외 쪽 사업, 수출 사업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쪽, 바이오 쪽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좀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좀 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가 계약건들이 있었고 수출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보도자료나 뭐 애널리스트 등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숫자화가 되거나 아니면 가시화가 돼서 발표가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주주들한테 주가의 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걸로 또 성장성도 기대하고 있고 향후 100년을 그렇게 또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들으셨죠? 아울러서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상반기 연간 매출액은 1,200억 원, 영업이익도 850억 원이 추가될 전망이라는 설명도 했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도, 사랑도, 그리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